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5년차 30대 유부녀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는 사고를 당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양한 사고를 볼 때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라며 살아왔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의 누나, 즉 저희 시누이가 아직 시집을 못 갔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었지만 남자친구도 있다는데 나이도 있겠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결혼을 할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기다렸다는 듯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남자가 문제 있는 사람 같다고 시누이를 걱정했었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바로 알아챘었죠.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아마도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이 결혼 전에 미리 시댁에다가 남자친구는 있는 걸로 하자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야 시누이 체면도 살고 제가 이상한 걱정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굳이 아는 체를 하지 않고 그러냐며 걱정해주고 넘어가 줬죠.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봤더니 누가 왔다간 흔적이 보였거든요. 분명 화장대 서랍은 제대로 넣은 기억이 있는데도 살짝 나온 느낌이 수상했고 화장실 실내화도 저는 습관적으로 나란히 놓고 나오는 것과 다르게 한쪽이 뒤집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전 무서운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달리 태평하게 시누이가 왔다가 갔을 거라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시누이가 우리 집에 무슨 이유 때문에 오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 없을 때면 상관없겠다 싶어서 시누이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거였죠. 저 모르게 이런 짓을 했다는 남편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도 아닌 시누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참아줬죠. 하지만 이후로도 시누이는 저희 집에 몰래 오는 것 같았어요. 제 화장품 진열되며 걸려있는 옷들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누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예상 못했어.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편이었지만 제가 정말 짜증났던 이유는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다는 상황 때문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누이랑 척지면서 살고 싶겠어요? 서로 모르는 척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집에 몰래 오는 게 기분 나쁘다고 내 맘대로 비밀번호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얘기라도 하면 시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였죠. 남편 역시 제 말을 듣고선 자신이 한 실수가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깨닫긴 한 것 같은데 그래봤자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짜증이 나가지고 주말에 누워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득 시누이가 집에 와서 뭐 하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까지 하나하나 뒤져봤더니 평소에는 제가 잘 쓰지도 않던 가방이랑 입지 않은 옷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설마 우리 집에 와서 도둑질을 했나 싶어서 반지랑 목걸이를 확인해 봤더니 목걸이 2개랑 귀걸이 4개가 안 보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몰래 숨겨둔 현금 100만 원도 확인해 보니까 87만 원만 있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동안 집에 몰래 들어와서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 번에 훔쳐가면 티나니까 저희가 모르게 아주 조금씩이요. 남편도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쪽팔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처럼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돼버리더니 시댁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있음에도 큰 소리를 내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잠시 후 저보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누구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라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쩌겠니. 남도 아니고 내 시누이인데 경찰에 신고할 건 아니잖니. 그러니 이번은 너가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구나. 사과인지 아니면 저보고 용서만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훔쳐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할 말 없으면 끊겠다고 하더니 끊어버렸죠. 이때는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끝내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저도 좋게 넘어가려고 이번 일은 잊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시 저희 평범한 일상이 찾아오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저희 착각이었어요. 이번 사태의 주범인 시누이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한테 대뜸 연락해와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집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시누이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나가자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시누이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저번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 법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드디어 해방됐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는데 며칠 후 또 시누이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설마 하고 제 물건을 확인해봤더니 이번에는 제 물건뿐만 아니라 현금까지 싸그리 가져갔더라고요.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저번에도 시누이가 뭔 짓거리 했는지 다 알면서 또 비밀번호를 알려줬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억울하다면서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전과도 있고 남편이 아니면 시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누나가 내 생일 유추해서 비밀번호 푼 거 아냐? 저번에는 자기 생일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설마 했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누이한테 직접 연락을 했었죠. 어차피 시모한테 연락을 해봐야 심각성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용서해주라고만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발뺌할 줄 알았던 시누이가 생각보다 부정을 안 하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집에 한번 와봤는데 그냥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본 게 맞았던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봤죠.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시면 되지. 왜 또 내 물건에 손을 댔냐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그랬다는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내 물건을 다 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딱히 없었어요. 시누이를 경찰에 신고하자니 그것도 웃기고 이대로 넘어가자니 답답하기만 했거든요. 어떤 것을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선 저는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가져간 물건이랑 돈을 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못 돌려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희 집뿐만 아니라 친구 집도 털었다고 했어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어. 친구가 신고한다고 해서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 경악했어요. 나이 먹고 이런 버릇이 남아있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저히 저 혼자서는 감당 못할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모는 제 잘못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갈 일을 왜 소문을 내냐고요. 걱정해줘서 했던 말이 이렇게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시모 마인드를 보았을 땐 시누이는 앞으로도 손버릇이 안 좋을 것만 같았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저는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모가 급하게 연락을 해오더니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차근차근 들어봤더니 시누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였어요. 미영이 친구가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돈 안 갚았다고 훔친 걸로 바로 신고했대. 혹시 너 주변에 이쪽 방면에 아는 사람 없니? 저한테 뒷수습을 맡기려는 시모도 웃겼지만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해줄 이유도 없어서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안 되겠는지 시모는 남편한테 차라리 물어주자고 했나 봐요. 갑자기 돈 380만 원을 써야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반대했어요.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그 대신 380만 원어치 용돈도 받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도 그렇게까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시모한테 잘 말했던 것 같아요. 모든 비용은 시모가 냈거든요. 하지만 이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은둔형 외톨이 갔던 시누이는 제법 친구가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 물건까지 손을 댔으니 일은 점점 커져만 갔던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도 있을 건데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그럴 생각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총 3명의 피해자가 더 등장하자 형편이 어려웠던 시모는 다시 한번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족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그래야지. 가장 힘들 때 왜 안 도와주고 못되게 구냐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을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런 대접받고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혼해줄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무조건 제 편 들을 생각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걸 본 시모는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그리곤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내가 노망이 난 모양이야. 내가 사과하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평생을 없이 살았던 분이라서 그런지 눈치 빠른 시모는 이러다가 남편도 영영 연을 끊을 것 같자 곧바로 태도를 돌변한 채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대로 붙잡혀 사는 것도 더 이상 못할 짓 같아서 시모한테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다 해버렸죠. 집안 차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도 그걸 감수하고 결혼을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시댁에 관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저를 골치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저지른 일 역시 자신이 처리하던가 시누이한테 일을 시켜서라도 알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죠. 저도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하니까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은 있었어요. 여기서는 다 쓰지는 못하지만 저도 못할 말들을 조금은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200만 원만 따로 드렸네요. 아무튼 이후로는 시누이가 식당에 나가서 서빙일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 들은 거였죠. 왠지 그날 이후로 시모나 시누이는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연락도 잘하지 않고 시댁에 가더라도 별말을 안 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원했던 거는 아니지만 이제 와서 다시 편하게 하라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한동안 이러고 살아야 한다는 제 인생이 참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